필수제 2번. 필수제 2번을 보면 어떤 회사에서 하루에 10만 개의 비누를 생산한다. 생산되는 비누 한 개의 무게 평균은 100g이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용어는 많이 나와요. 자, 한 개에 대한 거 한 개. 한 개에 대한 게 100g. N은 얼마냐면 100. 표준 편차는 2m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각각 무게 나타난다. 필요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제품 검사에서 무게가 98g 미만. 자, 첫 번째. 98g 미만이면 뭐가 되냐면 불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하루 평균 몇 개의 불량품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요하다고 하느냐? 자, 한 박스 4개. 한 박스 4개가 있다. 자, 한 상자의 무게. 한 상자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무게가 한 상자가 뭐가 돼? 320g 미만. 이러면은 불량이다. 위에는 몇 개가 불량이냐? 불량이다. 이렇게 됐을 때 몇 개가 불량이냐? 여기는 몇 박스가 불량이냐. 문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를 요약하면 저런 얘기야.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몇 개가 불량이라는 얘기는 불량의 확률만 구하면 되죠. 100개 중에 10개가 불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량의 확률이 10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100개 중 불량의 확률이 10%. 몇 개가 불량이니? 그렇지. 그냥 100 곱하기 0.1을 하면 10개가 불량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개가 불량이라는 얘기는 불량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원래 모집단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걸 굳이 정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얘처럼 얘는 뭐가 되냐면 몇 개의 불량이냐? 모집단의 수 곱하기 뭐 불량 확률만 곱하면 되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개 중 10개 아니 100개 중 불량의 확률이 10%다. 그 10개잖아요. 그치? 100 곱하기 0.1이 되니까 결국은 불량의 확률만 구하면 돼. 그리고 봐라. 얘하고 차이는 무슨 얘기냐? 얘는 기준이 한 개 기준이야. 얘 그냥 쓰면 돼요. 여기는 기준이 뭐가 되니? 한 상자 기준인 거야. 다르지. 얘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어떻게 이 개념을 여기다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봐.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리고 또 뒤에 포인트를 또 얘기할 텐데 4개라는 게 얘를 뭐처럼 봐라? 표본의 수처럼 보는 거예요. 그치? 되겠니? 한 박스에 4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 가서 자기가 제품 한 박스를 가져오는 건 똑같아요.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다? 4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게 이 한 상자를 몇 개의 개념으로? 한 개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뭐가 바뀐다? 얘가 바뀌는 거야. 표본의 수로 우리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포인트야. 뒤에 또 한 번 정리할 테니까 어쨌든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수학이라는 한 수. x가 90%보다 작아야 돼. 작으라는 거야. 이때는 그냥 쓴단 말이야. p z가
98 마이너스 100이 얼마?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지? 그냥 모집단 가지고 그냥 하는 거니까. 얘는 한 개고 한 개에 대한 얘기고 한 개에 대한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P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얘는 P에 Z가 1보다 크다. 얘는 0.5 마이너스 P에 Z가 0에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얘는 0.5 마이너스 1이 얼마지? 1이 얼마야? 0.3 어? 0.3414 이렇게 하면 되겠지. 3414 3414 얘가 얼마네 그럼 얘가 써야지. 1587이래요. 그러므로 10만 곱하기 0.1587 오마이갓 15,870개 뭐 공장문 닫아야 되겠네. 그렇죠? 10만 개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공장문 닫아야죠. 뭐 사장 회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 닫고 이걸 또 흩어져야 돼. 되겠네? QC하는 놈들 다 잘라야지. 퀄러티 컨트롤 이제 품질 가질 거야. 싹 다 잘라. 어쨌든 15,870개 15,870개의 불량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회사를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제 똑똑한 이제 그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불량률을 확 낮춰가지고 회사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기준을 바꿔. 그 퀄러티 컨트롤하는 그 부서에서 그럼 사장님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퀄러티 컨트롤의 기준을 바꿔서 식약청에 내서 그걸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퀄러티 컨트롤을 비누 한 개당으로 하지 말고 박스 당으로 해서 바꾸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냐? P에 X가 똑같은 문제로 하면 392보다 작다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박스는 이제 몇 박스냐면 25,000 박스. 25,000 박스. 되겠네? 10만 개를 4로 나눠야 되니까. 이 중에서 분량이 게 몇 개 있냐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뭐 바꾸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니? 박스 단위야. 박스 단위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준 거는 뭐니? 그치? 박스 단위고 비교하는 거야. 이제 n이고 100이고 2의 제곱이냐. 얘는 뭐가 되냐면 한 개의 단위란 말이야. 얘를 가지고 얘를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하겠다. P에 똑같은 얘를 X 바라고 하는데 391을 얼마로? 4로 나누겠다. 그치? 되겠니? 기준은 얘를 써야 되잖아. 얘를 써야 되는데 바꾼 거야. 얘를 한 박스 단위로 이렇게 한 개 단위로 바꾼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4를 뭐로 보냐면 표본의 수로 보자. 표본의 수. 오케이? 시내에 가서 한 박스 이렇게 랜덤하게 박스만 가져와서 이렇게 본 거야. 되겠니? 이해가니?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바꿀 때 이걸 써야 된다. n이 100은 똑같고 2의 제곱으로 얼마로? 4로 나오라. 이렇게 한 개 단위로 바꾸면서 여기에 4개가 들어가. 한 상자에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4로 나눈단 말이에요. 한 개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개의 개념으로.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4개를 가지고 4개의 단위였던 걸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바꾸도록 4로 나눌 때 이 4를 우리가 어떻게 시내에 가서 한 박스를 가지고 그 안에 4개 있으니까 표본을 우리가 어떻게 추출한 것처럼 생각을 해도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가서 P에
Z바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니 얘가 92잖아요. 98이니? 네? 똑같이 얘가 98, 얘가 별량이 되는데 98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숫자전 1이 돼야 돼. 2가 아니고 1. 이게 1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P의 Z바가 마이너스 2보다 P의 Z바가 2보다 커는 0.5 마이너스 P의 Z바가 0에서 커 얼마니? 2 이렇게 하는 되겠네? 그럼 얘는 0.5 마이너스 0. 얼마니? 2가 4 곱하면 얼마니? 어? 0.477이 얼마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0.0228이래. 0.028. 그러므로 개수는 25,000 곱하기 0.228. 0.028. 0.028. 0.02. 0.028. 이게 얼마니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가 570이래. 그러면 분량이 확 줄었죠. 아까 15,000개에서 이거 곱하기 4 해봐야 얼마야? 2,000개로 줄잖아요. 회사가 살았지. 그지? 이게 QC를 바꾸내면 얘는 이제 승진하는 거야. 이제.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컬러 컨트롤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큰일 났네 바꿔가지고 일단 회사를 살려놓고 그리고 막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니? 그러면 개수를 확 줄어버려요. 자,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그럼 연습 문제 3번? 이거 비슷한 거예요. 연습 문제 몇 번? 3번이랑 써놓고 자 밑에 있는 유제를 꼭 푸셔야 돼요. 밑에 있는 유제를 꼭 풀어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다 풀 수는 없으니까 3번 하나 더 하고 이제 드디어 추적으로 갑니다. 추적은 아직 아니라고 했어. 앞에 했던 거 하는 거니까.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제 n 우리 n을 이제 여기서 정해줬지만 n의 값을 미지수로 해서 그 값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3번까지 해야 이쪽 부분을 조금 이해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키는 평균이 106.2. 자, 이렇게 n이 이렇게 있으면 160.2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얼마니? 3. 얼마요?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 n명을 2분으로 뽑을 때 자, 이 중 n명을 자, 여기에 모집단이야 모집단. 어려운 건 아니고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돼. 여기에서 표본의 숫자를 n개를 뽑았다는 얘기. 얘가 어떻게 바뀔까? 하면 얘는 160에 2가 되고 얘는 3.2의 제곱 이렇게 바뀐다. 이러면 분산이 바뀐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있으면 P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바가 159.2 이보다 크고 여기에서 얘가
161.2보다 작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바꾸면 돼. P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제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요. 되겠니? 응? 자, 이렇게 올 때 얼마가 되냐면 여기 얼마? 159.2 마이너스 얼마가 돼? 106.2 그리고 161.2 마이너스 106.2가 돼.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만 뭐만 오면 돼요? 3.2분의 루트에 n이 오면 되는 거야.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서 3.2분의 루트 n이 되겠니? 표 읽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거 중요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얘가 0.95보다 큰 요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중요한 거야 이게. 얘를 할 줄 알면 뒤에 걸 많이 이해한다고 보니까 루트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 이렇게 P에 여기에 마이너스 1에 3.2의 루트 1이 되고 제빠가 되고 얘는 1이죠 1 그래서 1이고 3.2의 루트 1이 되는데 요건 나중에 쓸게요. 중요한 건 보인다. 얘는 또 뭐가 되냐고 이렇게 2배의 P에 제빠가 0에서 1에 3.2의 루트 이거 같은 거야. 그치? 왜냐하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 그림을 이쪽에다 그리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대칭이니까 이걸 몇 배 해주는 거 2배 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에 3.2의 루트 n 여기 오고 여기 오는 게 1에 3.2의 루트 n 이렇게 하니까 그치? 얘하고 얘가 대칭이잖아. 얘가 대칭이니까 0부터 여기까지 이걸 몇 배? 얘가 뭐보다? 0.9배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야? 크다? 클 이렇게 이 꼴을 빼줘. 이렇게 올려. 되겠니? 2로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P에 쉬운 건데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 P에 제로가 되고 제빠가 되고 1에 3.2에 루트에 이렇게 가요. 얘는 0.47 크다. 되겠니? 그때 무슨 값을 구해요? Z의 값을 구해야 내가 지금 그치? 0.475가 되는 값이 얼마냐? 0.475 이걸 구해야죠. 그러므로 이게 Z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1 플러스 3.2의 루트 n이 있는데 얘가 뭐가 되도록 0. 얼마? 475가 되도록 하는 거야. 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가 어디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요만큼이 0.475가 되게 하는 여기는 제빠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0.475가 되는 값이 얼마야? 1. 얼마? 96? 자, 얘가 얼마니? 1.96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1.96 이거 n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1로 가고 n으로 가서 뭐 제곱변 n의 값 구하는 거예요. 되겠니? 이해해요? 잘 이해를 해봐. 여기가 미지수로 줘가지고 요거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평균의 추정과 신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합니다.
요식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평균 추정을 하는데, 자, 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요 식을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대로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하냐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뭘 추정하는 거죠? 모집단을 뭐 하는 거니? 모집단을 뭐야? 추정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하는 게, 자, 이제 표본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요. Z바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X바 마이너스 M에 시그마의 루트, 이걸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Z바. 그치? 되겠니? 얘가 Z바는 이거잖아. 표본이니까 지금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요게 뭐가 되냐? 모집단의 평균. 요게 모집단의 요 값을 구하는 거지. 되겠니? 조식에서. 되겠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게 뭐가 되냐면 표본에 뭐가 될까요? 수가 돼요. 표본의 수. 그치? 되겠니? 저걸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야. 이제 m의 값을 추정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되겠니? 응? 그렇잖아. Z는 이거잖아. Z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시그마인데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역으로 추정해서 이걸 추정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표본의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신뢰도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뢰도,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져. 신뢰도 95%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오케이? 신뢰도 95%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뢰도 95%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데이터의 95%가 어떻게? 95%가 별량의 95%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것도 잘 보세요. 95%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얼마가 1. 얼마? 96. 이 안에 별량의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 95%가 들어간다는 전자에서 연구하자. 그게 95% 신뢰도예요. 오케이? 여기에 Z의 값을, Z바의 값을 1.96에서 마이너스 1.96 사이에 별량의 몇 퍼센트? 95%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하면 얘는 정규분포에 따른다. 되겠니? 신뢰도 95%는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요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얼마? 1.96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다? 95%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99% 두 개를 많이 써요. 97%, 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뢰도 99%는 뭐냐? 얘는 이렇게 돼요. 두 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설명할게. 이렇게 가면 이번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58. 이거 얼마가 돼요? 2.58. 범위를 넓혀주면 별량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로? 99%로 올라가겠죠. 그지? 즉, 얘들아,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야. 조심해야 돼, 나중에. 무슨 얘기냐? 여기를 많이 벌려줄수록 어때? 그 안에 별량이 어떻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지?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넓혀주는 거야. 여기가 넓어질수록, 봐, 좁으니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네?
어쨌든 95%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잡았을 때 95%이 안에 들어가야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얘를 늘렸어. 얘가 늘리면 이 안에 당연히 뭐가 돼? 별량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잖아요. 얘를 넓혀가지고 이 안에 99%의 별량이 들어가야 뭐가 된다? 정규분포가 되면서 걔를 99%의 신뢰도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P에 마이너스 1.96에 이렇게 있으면 X의 바 마이너스 M에 M분의 루트 N이 1.96. 얘가 몇 퍼센트다 얘가? 95%라는 거니까. 응? 알겠니? 오케이? 얘는 무슨 얘기냐면 P에 Z니까 얘가 Z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58에서 여기에서 X의 바 마이너스 M에 시그마의 루트 N에 2점 얼마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퍼센트다? 95%. 얘가 몇 퍼센트냐면 얘가 95%. 95%의 확률이고 얘가 뭐다? 99%가 된다. 알겠니? 즉 다시 얘기하면 9%라고 하는 건 얘기랑 뭐 똑같은 얘기야. 95%는 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0. 얼마 이렇게 가겠죠. 알겠니?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평균 요거 우리가 타겟이 뭐냐면 타겟에서 얘를 구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때는 반드시 이 얘기가 들어가.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라. 99%의 뭐로? 신뢰도로 얘를 추정하라. 왜? 신뢰도에 따라서 여기는 요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니? 요게 99%의 신뢰도면 쟤보다 어때? 모평균의 범위가 더 늘어나겠죠. 왜? 여기에 범위를 늘려나면 모평균의 평균의 범위도 늘어나겠죠. 당연히 여기 2.58이 곱해지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지워되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식을 유도할 거 이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지워되죠? 지우고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얘를 일반화시킬 때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일반적으로 K라고 넣고 여기를 뭐 마이너스 K라고 놓고 우리 이제 계산식을 만드는 거야. 자, 그랬을 때 95%의 신뢰도다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될까? 99%의 신뢰도라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될까? 2.58. 이게 가니? 98%, 97%, 96%의 신뢰도도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표를 보고. 주로 시험에는 95%하고 90몇 %? 9%가 나와요. 계산은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P에 마이너스 K에 X의 바 마이너스 M에 시그마의 루트 N 이렇게 돼 있고 K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다. 자, 95%의 신뢰도라는 얘가 얼마? 99%의 신뢰도라 그러면 얘가 2.58 마이너스 2.8 이렇게. 얘를 뭐에 대해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M을 계산할 거예요.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되겠니? 그럼 얘는 X의 바 마이너스 K에 시그마의 루트 L이 되고 얘는 X의 바 플러스 K에 시그마의 루트입니다. 이렇게 돼. 이게 계산이 왜냐하면 이걸 M에 대해서 계산하고 양면에 이걸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얘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게 나온다. 그랬을 때 95%의 신뢰도 이제 K는 얼마? 1.96이 되는 거고 99%의 신뢰도일 때 K는 얼마? 2. 얼마? 58이 되는 거다. 지금 여기에서 90 몇 퍼센트? 8%도 내긴 하는데 안 나와요 요즘은. 왜냐면 의미가 없어. 98%는 98%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49%가 되는 K의 값을 여기서 읽어야 돼. 0.4% 찾아야 돼.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이해가니? 되겠네? 그래서 항상 이 퍼센테이지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면 돼요. 사실은. 앞에 얘기가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다 배경 설명을 한 거다. 미안해.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몇 개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보기 3번부터 풀어봐. 보기 3번부터. 이 공식만 잘 생각하면 돼요. n이 2200에 2200 결과 평균이 얼마? n이 68.2.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몸무게가 68.2야.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지금 한 70kg 높지 않겠어요? 키도 막 컸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야? 3의 제곱이에요. 근데 모집단으로 해. 모집단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99%의 뭐라고 그래? 신뢰도.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니? 99%니까 2.5. 되겠니? 그럼 x가 얼마? x. 얘가 평균. 여기 표본에 뭐가 돼? 평균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뭐 2,500이니까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네? 3의 제곱 여기 얼마가 와서 2,500 이렇게 와야 돼요.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요게 뭐가 되냐면 이제 x의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2,500. 여기 얼마가 나오고 68.2가 나와. 99% 이게 2.5. 여기엔 요가 그대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68.2 마이너스 2.58에 3, 3은 9 아니구나. 루트 시그마가 와야 되니까 3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요. 3이고 루트 2.5 50이 되겠네. 이렇게 되고 m 68.2 플러스 2.58에 3에 이렇게 계산하고 99%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9%니까 해도 99% 이렇게 나가요? 오케이? 됐네. 만약에 95%라고 했으면 얘가 얼마? 1.96 1.96이 되는 거니? 만약에 95%다. 95%는 1.96 그리고 95%는 1.96이 필수의 4번으로 필수의 4. 이제 실내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필수의 4번을 보면 필수의 4번에 2번도 중요해요. 2번.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번에다 별표. 실내 구간이라는 게 나와요. 구간의 크기 이게 나오는데 식을 써놓고 문제를 보고 있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식을 써놓고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실내 구간이라고 되어 있나? 폭이라고 되어 있나? 실내 구간의 폭이라는 게 있죠. 이거에서 물어봐서 나중에 정정해 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내 구간의 폭이란 말이에요. 요거 폭의 실내 구간이 이거잖아요. 구간의 폭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라. 뭐 x가 이렇게 있어. 이건 2에서 5다. 이 구간의 크기가 얼마니? 5에서 얼마를 2를 빼면 되죠? 구간의 크기란 말을 안 쓰고 폭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여기서 얘를 빼니까 이거 없어지고 그냥 2k의 시그마이로도 얘가 실내 구간의 폭이에요. 그렇죠? 여기 주어진 저 부등식의 구간의 크기 우리가 얘기한다. 되겠니? 얘가 실내 구간의 폭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어느 게 정확하냐? 그 얘기예요. 실내 구간의 크기는 크고 폭이 어때? 좁을수록 좋은 데이터. 그걸 우리가 보러 갈 텐데 어쨌든 저거 이걸 알고 문제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표준 편차가 100이래요. n 이렇게 돼 있고 평균 수명이 1800. 평균이 몇 도니까 표준 편차가 100이래요. 100. 그러면 100의 제곱에 대해서 얼마로 나눠야 돼요? 100으로 나눠야 되겠지. 분사하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 표준 편차의 제곱이고, 그렇지. 개수로 뭐 나눠야 돼. 되겠네. 자, 이랬을 때 뭐가 되냐? 오케이. 자, 모집단의 평균 얘는 공식에 그냥 몇 %라고 그랬니? 90? 여기서 보면 얘는 뭐가 얘가 표본의 평균이에요. x의 다.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시그마분의 루트 n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얼마가 돼? 루트 이게 다 되겠죠.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오케이? 저기다 넣으면 돼. 그럼 얼마냐면 1800 마이너스 1.96에 저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100분의 얼마? 10 m이 되고 1800 1.0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100은 얼마로? 10으로 되겠네. 이해가요? 오케이? 끝! 여기에서 1.96이 된 이유는 몇 퍼센트? 95%. 오케이? 되겠니?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실내 구간의 폭하고 정확도에 대한 100%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자, 지울게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지워도 되죠. 자, 지우면 오케이. 실내 구간의 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2K 2K의 시그마의 루트모 A다. 얘가 실내 공간의 폭이에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95%의 신뢰도가 있고 99%의 신뢰도가 있는데 99%가 뭐니? 변량의 몇 퍼센트? 99%가 우리가 정해준 2.58 마이너스 9 사이에 몇 퍼센트? 99%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니? 그지? 자, 그래서 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설명하자.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는 이제 95%라고 하죠. 95%.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는 99%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58이고 여기는 얼마? 2.58. 이 안에 이제 몇 퍼센트? 변량이 몇 퍼센트? 90%.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몇 퍼센트? 신뢰도는 몇 퍼센트? 99% 얘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99%니까 그만큼 변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유지하되 자 얘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폭을 몇 퍼센트? 95%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신뢰도를 높이면서 이 구간을 요것처럼 어떻게 줄이고 싶다는 거야. 되겠니? 되겠니?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N의 숫자가 어떻게 커지면 폭은 어떻게 되니? 줄어든다. 분모했으니까 반비례 관계잖아요. 오케이? 되겠니? 얘는 99% 신뢰도는 유지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폭을 뭐 하고 싶다? 요거만큼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줄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그지? 무슨 얘기냐? 봐라. A. 이 구간이 어떻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구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뭐의 숫자가 는다는 얘기니? n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n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표본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정확도가 어떻다? 높아진다는 거지. 얘들아, 얘가 점점 좁아진다는 말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게 점점 좁아지다가 여기서 만났어. 그럼 뭐가 될까? 표본의 수하고 무엇이 따라서 같아지는 거야. 같아지면 얘가 되는 거야, 평균이. 이해가니? 그치?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사실 몇 안 쓰죠. 신뢰도는 높고 어떻게 폭이 뭐할수록 좁을수록 데이터는 정확한 거죠. 폭이 좁은데도 그 안에 변량이 몇 퍼센트? 95%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가요? 응? 잘 이해해야지. 신뢰도는 폭이 좁을수록 이 얘기는 뭘 늘린다? 표본의 뭐? 표본의 수를 늘리면 되는 거야. 이게 어느 대학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높은 대학이야. 표본의 수를 뭐 한다? 높인다. 되겠니? 이러한 관계가 있다. 얘를 유지하고 폭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뭘 높여야 된다? 표본의 수를. 그러면 신뢰도가 높으면서 이 표본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어떻게? 높아진다는 얘기지. 좁은데도 그 안에 99%가 들어가는 변량이. 그러면 이 숫자가 늘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숫자 얘를 계속 늘렸어. 그래서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얘하고 만났다. 그 표본의 수하고 50배에서 같아진 거지. 이해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되겠니? 응?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봐. 자, 얘는 이제 정해져 있어. 얘는 정해져 있어. 얘는 자, 실내 구간의 폭이 얼마가 돼요? 저거 2 곱하기 1 곱하기로 써야 돼. 구간의 폭은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얼마가 돼? 시그마가 얼마였니? 아까 시그마가 얼마였어요? 100이었니? 100분의 루트 100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2.58에 얼마가 된 100이고 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늘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숫자를 늘려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요. 요거보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야.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100에 얘가 얼마가 됐나? 그렇지. 2.58일 때보다 얘가 더 커야지. 얘가 더 커야 얘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가면 샤샤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밑에 화면에 안 나올 거야. 2 곱하기 1.96 루트 100이 있는데 얘가 더 커요. 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구간의 폭을 줄이고 싶다. 얘가 이해가 되도록 공부를 해야지. 처음이니까 확 안 들어오더라도 한 두 설 한번 해봐야 되겠지.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어쨌든 아주 쉽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출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신뢰도는 높고 구간의 폭이 어때? 좁은 게 좋은 좋은 데이터예요. 왜? 99%에 뭐가 돼? 별량의 99%가 그 주어진 우리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점점 줄어들여. 뭘 높여서? 포괄해서 얘를 높여가지고. 점점 줄어들수록 좁은 공간 안에 99% 이상의 별량이 들어가는 거니까 데이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겠니? 이해가요? 평균의 99%를 몰려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재밌지? 그치? 어려워? 재밌잖아요. 이게 이런 게 수학이지. 그치?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걸 계산하면 몇 개로 늘려야 되는지를 보면 이거 지우고, 이 지우고, 100 지우고, 10으로 만들어. 직접 계산해야지. 그럼 얘는 173.2보다 크다. 174개가 되네. 어쨌든 풀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쉬었다가 이제 유제 5번을 풀고 연습 문제 풀고. 그 뒤에 건 안 나오더라고. 뭐 비율, 뭐 분원별 이런 건 안 나와. 국립대에서 한눈에 나올까 말까.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제 5번을 풀고 연습 문제 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쉬었다가 같이.